네,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레포를 들어와서 브랜치 중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체크아웃 하셔가지고 폴더 스트럭처를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는데요. 먼저 PNPM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노드를 다 설치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NPM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npm-i 글로벌 PNPM을 통해서 PNPM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의를 진행하는 제 PNPM 버전은 8.7.6입니다. 동일한 8점대 버전이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패키지.js의 nodemon src/server.js가 dev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드 서버를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정적 파일을 서빙해 줄 건데요. nodemon을 설치해 줍니다. pnpm add nodemon 이라고 명령어를 쳐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src 폴더 밑에는 server.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bit.js를 쓰기 전까지 CDN으로 뷰를 설치해서 사용할 때 동안만 사용할 코드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 페이지 경로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 정적 파일을 서빙해주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pnpm dev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버가 동작된다면 server is running at localhost 8081 포트라는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8081 포트를 통해서 서빙되는 HTML 파일은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index.html 폴더를 통해서 서빙이 될 텐데요. 이 HTML에서 서빙하는 CDN 링크를 보면 뷰 2버전의 최신 버전인 뷰 2.7.14 버전을 CDN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비트 같은 번들러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npm으로 설치하지 않고 CDN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뷰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이후에 우리가 src의 main.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우리가 뷰 파일을 작성을 할 겁니다. 먼저 index.html을 보면 CDN을 먼저 불러온 이후에 main.js를 호출하는데요. 이 이유는 CDN을 통해서 설치한 이 뷰 인스턴스를 여기서 main.js에서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CDN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CDN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뷰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변수가 생성이 될 텐데 이 글로벌 변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ocalhost 8081 포트로 들어가서 콘솔 로그를 호출해 보면 이 위에 두 개 뜨는 에러는 무시를 하고요. 뷰라고 하는 글로벌 객체가 우리 콘솔 로그에 표현한 대로 설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확인 방법으로는 view.js라고 하는 CDN을 통해서 서빙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운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뷰 컴포넌트를 작성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뷰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는 .js 파일도 사용하지만 view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뷰 확장자 파일을 작성하지 않고 JS 파일에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불러왔었던 뷰 클래스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게 클래스예요. 보시면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인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뷰 인스턴스를 통해 우리가 뷰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 안에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키값과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뷰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메소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실제로 HTML로 표현할 JSX 문법들을 이 템플릿 안에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다음처럼 템플릿 안에 div와 같은 태그를 넣었을 때 전혀 하이라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VS 코드 확장자 중에 ES6 스트링 HTML이라고 하는 확장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HTML을 주석 처리했을 때 하이라이팅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네, 우리가 흔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MVVM 모델로 만든다고 했을 때 MVVM에서 VM이 참조하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모델에 대한 이 데이터는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데이터를 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oDo스라고 하는 to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initial todo id와 text 그리고 to도가 다 완료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음처럼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ESLint가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포매팅을 수동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View follows MVVM 패턴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진 to 아이템과 Start View with CDN이라고 하는 3개의 투두 아이템을 가진 투두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여질 뷰를 템플릿 안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위에 작성된 투두스를 리스트로 그려볼 텐데요. 뷰에서는 반복문을 작성할 때 v-4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뷰를 배움에 있어서 v-bind라거나 v4, 이거 v-model, 그리고 v-on 이러한 v로 시작하는 속성들을 HTML에 매핑시킬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v-directive라고 합니다. 이 v-directive는 뷰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문법으로 여기에 모델값이나 메소드를 바인딩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디렉티브는 v4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를 화면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 v4 안에는 위에서 설정한 데이터에 투두스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두스 안에 있는 각 아이템을 in이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리스트를 그려줄 텐데요. 각 투두에 대한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괄호 2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HTML 태그 내부에서 변수를 참조하고 변수 값을 바인딩하는 이러한 문법을 뷰에서는 텍스트 인터폴레이션, 텍스트 보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각각의 리스트에 투두에 텍스트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리액트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화면의 업데이트를 뷰에서 보장받기 위해 키 값을 매핑 시켜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투두 아이템의 ID 값을 유니크하다고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인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투두스에 있는 인덱스 값을 다음과 같이 괄호를 이용해서 각각의 투두 아이템과 어레이에 있는 인덱스 값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할 때 각 키에 인덱스 값을 매핑하실 수도 있을 텐데 키 값은 모델에 있는 값 중 유니크함을 항상 보장받아야 하므로 인덱스 값을 매핑하지 않고 투두에 있는 ID 값을 매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만든 변수를 매핑하도록 합니다. 아직 메소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뷰 모델을 우리가 HTML에 어느 부분에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아이디는 앱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뷰 앱을 설치할 겁니다. 이것을 element 샵 app id 라고 하는 정보를 뷰 인스턴스 생성 시에 생성자 인자 값으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VVM is not defined 라고 뜨는데 위에서 다 잘못 작성을 했었네요. 그것도 없애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다음처럼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를 화면에 리스트로 표현할 준비는 마쳤습니다.